여기서 할 수 있는 매매는 5파가 끝날 때를 기다리던가 혹은 2파로 올라왔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코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과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락 이후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크게 폭락이 나와줬습니다. 지난 영상을 이쯤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는 이 저점을 손절로 하고 롱 매수를 할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이후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시간봉에서 파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일봉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파동이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3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4파가 나오던가 혹은 3파가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을 두 가지 갖고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계속 3파가 마무리되고 내려오는 파동이 불규칙 플랫으로 시작하는 4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라면 3파는 이렇게 ABC 지그재그로 지그재그의 C파가 이렇게 1, 2, 3, 4, 5파로 1연장 터미널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터미널의 C파가 터미널의 A파보다 작아요. 터미널의 1파와 3파는 대부분 A파보다 C파가 더 깁니다. 혹은 최소 비슷한 길이를 형성을 해야 돼요. 하지만 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C파가 A파에 비해서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4시간봉 차트를 볼 건데요. 그러면 현재 1연장 터미널에 4파가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영상까지만 해도 이 관점의 확률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ABC가 형성이 되면 4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터미널 5파로 올라오면 터미널이 이쁘게 형성되긴 합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와버리면 C파가 A파에 비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이 낮은 확률로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4파가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의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3파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현재 4파가 내려오고 있다는 관점이 가장 유력합니다. 1시간봉 차트를 볼 건데요. 비트코인 4파의 시작점이 여기죠. 처음 내려온 파동은 이렇게 3연장 임펄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에 삼각수렴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삼각수렴의 입구 크기만큼 다시 한번 임펄스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지그재그가 한 파동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올라오는 파동도 충격 파동이 아닌 조정 파동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조정파, 그 다음에 충격 파동이 이런 식으로 5연장 터미널로 형성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ABC 조정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의 B파는 플랫의 A파의 61.8%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플랫의 B파는 61.8% 이상에서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돼요. 오차 범위를 두는 건 저뿐만 아니고 글렌릴리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플랫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오는 파동은 복합 조정으로서 플랫 X 플랫으로 이중 플랫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W파의 C파가 5연장 터미널로 형성이 되고 X파 이후에 Y-A파는 지그재그, B파는 조정파, 그리고 Y-C파가 5연장 터미널로 다시 한번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5연장 터미널이고 여기도 5연장 터미널이고 여기 또한 5연장 터미널입니다. 5연장 파동이 매매하기 가장 힘들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5연장 터미널이 형성이 되고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이런 데서 롱을 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신고점도 뚫었겠다, 이제 130K를 넘어서 150K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불타기 롱을 하신 분들 또한 숏을 손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를 조정파 그리고 여기까지를 조정파로 봤기 때문에 내려오는 파동은 임펄스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임펄스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3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내려오고 나서 2파만큼 혹은 2파 이상의 횡보를 더 해줄 겁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5파로 내려오면 3연장 임펄스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 경우는 ABC 지그재그가 한 파동으로 나오고 이 지그재그를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파가 진행되고 5파로 떨어지는 걸 기다리신 분들을 태우지 않고 올라갔다가 이런 분들이 포모를 느끼고 매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찐 반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점을 한 번 더 내릴 수가 있어요. 또한 내려오는 파동은 이렇게 1연장 임펄스로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되면 4파는 2파보다 작은 기간 안에 형성이 될 거고요. 5파가 짧게 내려오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겠죠. 정리하면 내려오는 파동은 1연장 터미널 혹은 1연장 임펄스 그리고 3연장 임펄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5연장 터미널이나 5연장 임펄스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5연장 임펄스나 터미널로 형성이 되면 A파에 비해서 C파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4파는 2파보다 작은 조정파이기 때문에 C파가 연장된 파동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여기가 이렇게 1, 2, 3, 4, 5파로 쭉쭉 임펄스로 내려오는 경우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올라갈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파동이 WX, Y로 Y파의 플랫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 복합 조정을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확률 높은 관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관점에 따른 상세한 매매 전략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올 수 있는 파동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롱을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롱을 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내려오는 파동이 복합 조정으로 형성이 되고 이 파동을 1파로 하는 터미널이 형성될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하지만 경우의 수 4가지 중에서 이렇게 올라올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가 복합 조정으로 내려올 확률보다 임펄스로 내려왔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가지수를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올라올 확률이 낮고 1파의 세부 파동을 봤을 때도 여기가 복합 조정일 확률이 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서 롱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손익비 측면에서도 여기는 역추세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만큼밖에 먹지를 못해요. 하지만 롱을 타고 물렸을 때 이만큼의 손절을 각오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고 손익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현재 숏을 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엔 저는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올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숏 매수를 해버리면 손절과 익절의 비율이 거의 1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숏을 매매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손절을 어디서 칠 거냐는 거예요. 2파의 되돌림이 이렇게 깊숙할 수도 있고 혹은 저의 분석이 다 틀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파동에는 100%가 없어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봤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의 확률이 높은 거지 바로 고점을 깨고 올라올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을 어디서 잡을지에 대해 모호하기 때문에 숏을 잡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매매는 5파가 끝날 때를 기다리던가 혹은 2파로 올라왔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5파로 끝날 때는 3연장 임펄스일 경우에는 횡보 하락을 할 것이고 1연장 임펄스일 경우에는 작은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할 거예요. 또한 1연장 터미널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내려올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숏 입장에서 봤을 때 불타기 숏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전에 불타기는 아예 없애셔야 합니다. 숏 매매를 하려면 이렇게 되돌림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고점을 손절로 하고 숏 매매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1연장 터미널에서는 되돌림이 시작 지점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1대1이 넘어갈 때 그때 숏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률 높은 관점 몇 가지와 그리고 각 관점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점 이외에도 수많은 관점들이 더 존재를 해요. 하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관점들은 제가 차트가 나오는 모습을 분석하고
그 관점이 형성된다 싶을 때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시간 관점을 공유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